없지만 세상 어디에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많은 토크쇼. B급 감성 아싸 토크쇼 까톡 까톡 아 오늘도 이거 라이브 다운 인트로 라이브한테 뭐좀 살짝 바꿔줘야 됩니다. 아 오늘은 근데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은 바쁜 하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름이 온 것 같거든요. 너무 날씨가 후덥지근한 게 너무 더워요, 솔직히. 태풍 오기 전에 항상 이 고온다스 현상이 그래서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 오늘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 태풍 지나면 조금 서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간 건강 유의하시고요. 막바지 여름이니까요. 아 오늘 또 월요일인데 사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부동산하고 뭐 비투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거는 약간 이슈가 약간 덮여진 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방송을 틀면 뭐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약간 이 사기 같은 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또 소장님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이 부동산 문제를 예를 들자면 부동산 문제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을 특히 전세 오르고 월세 오르는 쪽으로 결국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부동산 때문에 미래를 거의 포기하고 뭐 연끌 주식 투자 이런다고 암호화폐 투자. 맞아요. 젊은 사람들의 삶 방식이 굉장히 태행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에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국가적 주택 공급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서포시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부동산이 이게 정책으로 안 되더라. 어떤 짓을 해도 또 올리고 간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부동산은 그냥 투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죄책감도 없고 거의 불로소득의 수준의 지대를 놓고 있다. 렌트 지대. 그렇다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건절하는 방법은 이게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많은 평생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불행해지는 일 아니냐. 그럼 국민들이 이만큼 불행해지지 않고 딴 데 집중할 수 있다면 결국 아낀 돈으로 소비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하자 이런 이야기도 소개돼야 되거든. 근데 결론은 좌우가 문재인의 마지막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뭐예요? 13만 플러스 알파 부동산 공급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그거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보수가 뭔가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공급 확대해라. 규제 완화해라. 부동산에. 그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 공급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해서 과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건지 아니면 투기꾼들이 팔고 사면서 올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말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모두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의 그 이익에 부합되는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공급 원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밝히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급 원가만 밝혀놓으면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러면 딱 보고 이건 너무 비싸게 판다. 너무 프리미엄을 많이 붙였다. 그러면 안 사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런 핵심적인 본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제도권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문제에서 미통당의 김연아도 있고 부동산이 먼저 너무 내려가면 안 된다. 부동산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부동산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투기 토건족을 뒷받침하는 연구소 출신이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하거든. 김연아가 일산에 지역구를 해가지고 일산 떨어졌잖아요. 왜 거기 갔을까? 거기 집값이 낮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건 그 김현미를 대비해서 가서 자기 딴 데는 다 오르는데 여기는 낮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그 소장님 그때 일산에서도 그 주민들이 막 이렇게 집회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아파트 가격 올렸다가.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미통당이 이번에 10대 뭐 정책인가 발표하면서 중도로 뭐 좌파다같이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없었잖아요. 그럼 이 통당은 부동산 정책을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비판만 하지. 네. 그냥 이 다물고 있죠. 왜 안 하겠어요? 네. 아니, 지금처럼 공급을 확대해라 그 말밖에 더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솔직히 말하면 뭐 대우나 네. 뭐 대림이나 이런 부동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재벌 회사 입장을 그냥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웃긴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전문가 사기꾼은 얼마 전에 뭐 한때는 뭐 나를 팔아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젊은 친구가 유튜브 하면서 뭐 황장수 뭐 정강훈 뭐 어쩌고 이러고 또 뭐 또 황장수 뭐 어떻게 분석한다 이러고 나 솔직히 마흔 간 넘어가지고 세상에 뭐 개똥만큼 알면서 날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분 나빠. 근데 얼마 전에 뭐 서포 15조 가지고 황장수가 이야기하는 게 시장 자유 시장 경제에 뭐 안 맞다 든다면서 또 짜글짜글 치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 맨날 그 칼럼 연주하는 그 교수 있지 이모라고 경제 전부 자유 시장 경제야. 근데 이 자유가 왜 붙어요? 그냥 시장 경제지. 자유를 붙인다는 것도 굉장히 이념적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어느 시장 경제가 100% 자유 시장 경제가 있어요? 없죠.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인 말이라고. 경제학에서 시장 경제라고 가정하는 부분이 무수히 많은 소비자가 있고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있다. 그리고 정보는 똑같이 다 공유한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사항이 없다. 이런 것이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자유 시장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세상에 한 개라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용어부터가 잘못된 게 외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약간 기득권들을 위해서 시장 경제를 몰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약간 좀 이게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우아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붙이면 이제 자유 그냥 민주주의 하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라는 것보다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유라는 부분 중에 저는 기득권 뭐 시장 경제 숙골 맞습니다. 시장 경제 그 자유라는 말 대신에 숙골이라는 말을 한번 넣거나 기득권이라는 말을 넣으면 의미가 더 명확하게 확실히 오지 않거든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숙골 민주주의, 기득권 민주주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득권 민주주의. 민주주의에는 자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들어간 건 그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시장 경제에다 자유를 붙이는 건요. 자본가들이 자유를 많이 누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시장 경제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아마 옹호하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대체로 문제는 이제 실제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데 그 이모라고 하는 그 교수분 누군지는 알게 됐는데 그건 다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대기업 중심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왜 불공정 거래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솔직히 뭐 대기업에서도 근무하셨던 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 대기업 계열사가 그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불법 리베이트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금융, 의학 뭐 특히 뭐 대부분 사람들 의약 분업 의학 쪽에 그쪽에 뭐 리베이트가 많다는데 금융 쪽에 리베이트 금융 라인의 리베이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날도 못하죠. 카르텔 담합도 많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업 대 기업에 그러면 자기들은 공정거래 한다고 이렇게 입찰 시키잖아요. 나머지 허수죠. 원래 정해놨습니다. 가장 그 자기들 선택하는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하기 위해서 B, C, D, E는 그냥 들러리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때 대형 건설사 사장이 나하고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꼭 이명박이 4대강 한다고 지금 4대강 잘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난 그것도 전문가 사기라고 합니다. 그거 몰아준다고 광급공사가 발주가 올 스톱됐다는 거예요. 모든 돈을 다 짜내가지고 4대강에 몰아준다고. 그런데 그거는 누가 받을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하청업체들이. 그런데 하청업체들이 받기에 앞서서 간판으로 원청들이 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받는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원청이 하청을 주면 원청이 큰 소리를 치고 막 후리치는데 네. 이거는 밑에 받는 하청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지도 네. 못하고 아.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MB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다 말하지 않고 네. 예. 뭐 이번에 홍수의 4대강이 어떻게 뭐 홍수 방지에 기했니 안 기했니 숙골들이 논쟁을 벌이잖아. 근데 가짜다고 봐. 예. 그것을 진짜 업체한 사람들한테 묻어봐요. 4대강 하천공사를 아무나 할 수 있었는지. 땅을 10m를 파야 되는데 준서를 네. 8m만 파도 봐주고 예. 그러면 업자가 막대하게 얻어먹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4대강 이거 할 때 MB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때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이 말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봤으니까 그 전에 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그렇죠. 카르텔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해봤어요. 그걸 그대로 썼다는 그 거죠. 사람이 옛날에 예. 현대 저 뭐 사장이나 예. 현대 간부로 있으면서 예. 현대건설 예. 공사를 할 때 하청 회사들한테 해봐서 아는데 앞에는 삥땅 캠핑 당해서 그걸 그래서 그때 이거 되게 문제가 많아서 근데 이거의 본질은 그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꼰대 같아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싫어했던 건데 제가 보면 거기에 약간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4대강 하고 나서 이제 국토 종주길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갔는데 대부분이 현대건설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관계해서 그건 문제가 있는 저도 그런데 몇 번 제가 당해봤는데 네. 왜냐면 이게 이 절대 드러나진 않거든요. 네. 원래 지정해 놓은 이 A라는 데를 나중에 낙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찰을 할 때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철저하게 매스킹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들어가서 몇 번 통수를 받아본 적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회장의 조카가 네. 운영하는 회사가 네. 혹은 그쪽에 뭐 대리점이 이거를 네, 네. 이게 낙찰받게 돼 있는데 네, 네. 모든 그 사람은 모든 패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B, C, D, E에서 들어온 모든 패를 볼 수 네, 있죠. 네, 네. 자 요즘 공구라고 하거나 예. 뭐 미국의 아마존에 가서 예. 뭐 TV 같은 거를 네. 사오는 게 직구. 많아요. 네. 직구. 네. 자 여기에서 보면 국내의 QLED니 OLED니 네. 좀 비싼 텔레비 네. 기본 한 500만 원에 시작할까 65인치.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저기 LG 같은 네. 경우는 OLED, 네. 삼성은 뭐 네. 다 네. QLED. 네. 네. 그다음 요즘 8K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씩 스펙을 높이면서 네. 일부러 다 짜놓고 네. 올해는 얼마만큼 스펙 올리고 이름 어떻게 붙이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네. 올리고 이름 어떻게 이렇게 네.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네, 있지. 네. 올리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외국에서 직구하면 반값이야. 훨씬 싸죠. 훨씬 싸죠. 훨씬 싸죠. 네. 아마존 그 지금. 자 그런데 거기에 텔레비에 보면 코드 넘버가 달라요. 국내에서 산 거하고. 맞아요. 네. 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겁을 주는 게 뭘로 겁을 줘? 외국에서 AS. 직구했을 때는 AS 안 된다. 만들어요. 네. 설치도 너가 네. 해야 된다. 네. 뭐 이러면서 네, 맞아요. 이제 겁을 주는 거지. 네. 그런데 외국에서 직구해서 팔아주는 거기도 아마존 등에서 네. 팔겠죠. 남으니까 아마존이 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네. 가격으로. 네. 많이 남죠. 그리고 그 수수료 비용이나 운반 비용이나 이런 걸 떼고도 또 남으니까 직구하는 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아주 싸니까 네. 예를 들어서 65% 60%에 싸도 너무 싸니까 네. 그것보다는 네. 즉 500만 원짜리 텔레비가 35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싸는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그래 팔고 한국에서는 왜 이래 파는? 이게 유통마진 자유시장 경제? 유통마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통에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남겨먹는 그래서 그런 일본에 어떤 그 경제신문 기자가 책을 쓴 게 있어요. 네. 한국 잃어버린 뭐 20년애가 네.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한국의 공급자 서플라이어의 네. 이게 횡포가 네. 독점이 네. 그리고 유통자 네. 유통업자의 횡포가 네.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독과점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름값 해외에서 내려가면 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내려오는 거는 막 엄청 내려갔는데 요만큼. 천천히 네. 내려와. 네. 해외에서 기름값 올라갔다 하면 내려와가 유통되는 거는 다 팔고 싸게 들어온 거는 그 다음에 올려야 돼. 근데 금방 올라가. 기름값이 왜 그런가 생각 안 해봤어요?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주유소 자율이라도 네. 한국의 모습 뭐 GS 칼텍이고 뭐 SK, SK, 뭐 네. 안 하잖아 몇 개. 네. 네. SOE. 자 이것도 똑같은 보험하시잖아. 네. 네.
보험에 보면 이게 보험 그 요율을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네. 보험감독원에 원래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상품을 만들면요. 그쵸. 원래 요즘은 이제 그 요율 자유화가 돼가지고 예전 물론 인가를 좀 하는 게 있고요. 인가 요율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험사도 뭐 이게 협정 요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가를 받아서 이제 어느 보험사나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요율은 자유화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근데 이거를 또 뭐 해외 재범을 통해서 구적 요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자유화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래서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따로 만난다는 거예요. 예. 만나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기들끼리. 상품을 할 텐데 예. 우리는 얼마, 예. 너는 얼마, 예. 너는 얼마 해라. 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걸 잡아내서 네. 심판하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담합은 예. 독과점의 담합, 독과점이라면 뭐 한 개 업체가 시장 지배율이 뭐 50, 뭐 네. 세 개 업체가 뭐 시장 지배율이 60 네. 이런 넘으면 안 된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교묘하게 독과점을 피해가 갖고 있으면서 보험회사도 뭐 한 10개 되는데 네. 그 중에 메이저는 뭐 한 그렇죠. 8개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내서 가끔씩 처벌을 하는데 거기는 선수라서 네. 보험 상품을 네. 그러면 처벌하기 전에 뭘 악용하는가 하면 네.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안 때린대. 네. 그걸 리니언시라 그러는데. 네. 리니언시. 네. 예. 그래서 자진 신고, 담합 자진 신고 과징금 면제, 과징금이라 그러죠. 네. 그 리니언시를 돌아가면서 한대. 네. 1신고한 놈은 뭐 전부 봐주고 2신고는 절반만 때리고 뭐 이런 게 있대. 네. 똑같은 담합해놓고 이번에는 요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빠져나가고 다음에는 니부터 요렇게 하면 돌고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 네,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죠. 뭐 말은 우리가 자유하지만 사실 이게 오픈돼서 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한 군데만 우리가 미쳐가지고 우린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마치 독과점의 행포가 별거 아닌 것처럼 가장 난 이해 안 가는 게 핸드폰하고 그러니까 폰하고 통신사를 같이 못 팔게 해버리면 나는 통신료도 인하될 거고 폰 가격도 인하될 거라고 봐.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팔면 유력이다. 네. 그래서 기기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대로 기기는 따로 사고 네. 기기 파는 시장 네. 그걸 들고 가서 요금은 요금대로 따로 가게.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기가 얼마짜리니까 개념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을 이야기하고 할부를 이야기해요. 네. 차량 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총액 할부가 네. 명확하잖아요. 네. 리스. 네. 저기 8천만 원짜리니까 네. 3천만 원 네. 먼저 내고 네. 한 달에 뭐 70만 맞습니다. 원씩 5년 네. 내고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뒤섞어 놔서 그래가지고 온갖 형태의 무슨 기기 할인 무슨 통신사 할인 해가지고 네. 이걸 듣다 보면 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가면 그냥 머리에 찌가 내리면서 아니, 그냥 빨리 해라. 그러면 고갱이 맞아요. 고갱이 오셨습니다. 씩 웃죠 그냥. 네. 소장이나 저나 스타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보면 근데 보통 그런 걸 얘기할 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한테 내놓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게 많이 가는 좋습니다 하면서 딱 모델이죠. 고갱이를 그렇죠. 각을 짜는 거야. 그렇죠. 20대에 뭐 깐깐한 여자애들이 오면 그건 이제 요거는 기본으로 팔죠. 이어서 이제 호갱이 1순위, 호갱이 2순위, 저는 이제 호갱이 3순위. 저는 이제 IT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기계를 따로 사요. 따로 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금제를 알아봐갖고 KT에 그냥 유심, 그냥 유심 카드만 사갖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실 돈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딴 건 다 개방해놓고 한국에도 일본 폰이니 중국 폰이니 세계 각지 미국 폰이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팔게 하는 거야.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중국 놈들이 삼성폰을 삐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똑같이 갤럭시 폰. 네. 10몇만 원 들을 때 12만 원, 13만 원. 그리고 한 20만 원 이렇게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쓰는 사람은 뭐별 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폰 원가는 저거는 얼마냐? 네. 하기사 200만 원씩 하잖아 이제. 거의 뭐 옛날에 그냥 노트북 가격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거를 정금 임도 공약에 폰 이거 통신료 인하했는데 기본료 되고 난 뒤에 흐지부지 시켰잖아요. 뭐 별 얘기 없죠. 이제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기가 그거야말로 사기죠. 광화문 뭐 청사에서 출근한다부터 해가지고 다 사기. 전국 청사에서 출근부터 이것도
오라라라 해가지고 폰파리 전문가의 사기야 이거. 네, 맞아요. 폰파리 사기 위의 핵심은 예. 문가리와 예. 응? 통신사, 전화기 만드는 회사. 자, 네. 전화기 만드는 회사 네. 삼성, LG 두 개밖에 없죠 이제. 통신사 이제 미국은 애플, 한국 아니, 한국만. 네. 그다음에 통신사 삼성, LG, 네. SK. 예. 다 재벌 통신사 삼성이 아니라 네. SK, 텔레콤, 그렇죠. LG, KT. 네. 다 그럼 재벌들끼리 네. 하는 네. 네. 그 재벌들하고 정치권들하고 이렇게 사돈의 팔촌 따져보면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엮여 있는 사람들 많죠. 정말 네. 이메일로 다 이렇게. 예. 그런 거 영화 옛날에 그 내부자들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딱 껴갖고. 네, 이런 것들은 하여간 그 보수 진영도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런 이미지에서 빠져는 못. 그래서 나오는 우리가 이에 스포 15조에 예. 독과점 행포에 대해서 네. 네. 완전히 척결을 해서 네. 독과점 가격이 되는 게 보험, 예. 석유, 기름값, 네. 휘발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TV나 이런 네. 상품, 통신료 이런 게 네,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세 네. 가지라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우리 보면 증권사, 뭐 투자금융사 가보면 우리 그 임원실 가보면 어리어리 하잖아요. 이게 네. 이 완전 통원목으로 해가지고 보면 죽입니다 이게 보면. 술도 독과점 예. 업체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뭐 술도 그렇다고 봐야 돼. 그건 몇 개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좀 이게 싸구려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더 배당금을 더 주는 게 낫지.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결국에는 말이 자유가 들어간다면 수구 진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갖고 경쟁 내부 경쟁을 하면서 가격 경쟁도 하고 품질 경쟁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막냐고. 그 많은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 태부 단체 등이 있는데 전화기하고 이게 통신 요금을 분할해서 팔고 네. 같이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네.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못 깨는 거죠. 이게 전문가 그러니까. 사기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통신 플러스 금융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완전 점점 갈수록 이제 점점 지금 사기 카카오톡이 퍼지는 네이버 거예요. 페이니 네. 이런 인터넷 금융을 허용해 주는 것도 이것도 전문가 사기. 아, 저도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이런 게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한계가 좀 드러난.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는 지키되니까 횡포를 못하게 그걸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규제를 계속 피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본주의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고. 예 그렇죠. 예. 자본주의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기득권 소수가 슈퍼 자본주의. 정치인 머리 위에 앉아서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주무르면서 네. 끌고 가는 슈퍼 자본주의 단계에 미국은 들어갔고 아, 네. 한국도 돌입했다고 봐. 네. 네. 그럼 슈퍼 자본주의가 과연 자본주의냐? 응? 아니냐고. 이 자본주의가 왜곡된 거거든. 네. 자본주의라는 거는 진짜 시장 경제야 돼. 그렇죠. 네. 그 슈퍼 자본주의는 지를 위해서 법과 제도와 네. 정부 다 보조금과 바꿔주는 거죠. 네. 그리고 탈법 이런 부분들을 봐주게 하고 네, 한다면 그건 네. 자본주의가 아니지. 그렇죠. 뭐 디지털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게 독과점이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용의 적이다. 고용의 적. 고용도 크게 고용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든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데 그렇죠. 그럼 대안이 뭐 혹시 나는 그게 자꾸 뭐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대통령도 있지만 그거는 기본소득은 한국에는 누가 내야 되냐? 삼성, LG, SK가 내야 돼. 네. 이제 네이버, 뭐 네, 카카오도 네이버 다- 있고. 네이버 해야죠 네이버. 내겠어요? 그러니까 안 낼 거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걸 보장하는 방법은 뭐냐? 독과점 담합을 철저하게 깨부숴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생활 비용을 다운시켜야 된다. 네. 네. 그게 핵심이라고. 네. 네. 그럼 깨면 뭐 이제 중소기업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저도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결론을 내볼 시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여간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분들이 항상 기업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절대 기업은 아니 기업의 논리는 돈이 되면 깜방도 갈 수 있는 그렇죠.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좌파 우파 개념이 그 경영학에서 맨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업의 최고 궁극적인 목표는 네. 수익, 이윤 추구입니다.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알고 저는 뭐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 뭐 우리 뭐 선배는 고교 선배는 그 근무 그 저기 대기업 네. 금융사에서 근무한 도중에 횡령을 해가지고 아, 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지금 네. 엎고 쫓겨나는. 내가 아는 사람은 저 주식회사 있는데 예.
혹은 날 주식회사 증권회사 가고 예. 주식회사 증권회사 예. 이런 달고 다니면서 예. 골프 치고 예. 접대하는데 1년에 수십억 벌더라고. 예. 그러면 도대체 1년에 수십억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예.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볼 때 그 소장님 맨날 농림수산정보센터 대표 계시죠. 그러니까 다 개미. 또 제 친구도 지금 또 그 이마트에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바이어 또 바이어로 있다 보니까 명절 되면 이 조공형 선물이 엄청나게 얼마 전에 그다 사실은 그 국민 돈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저기 모 재벌 예. 홈쇼핑에서 예. 하도 도둑질을 해먹으니까 예. 아래부터 위 땅까지 다 도둑질을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도둑질 해먹는 줄 알고 본사에서는 또 임금을 또 작게 주는 예. 거야. 참 말도 안 돼. 아이고 참 진짜 세상이 요즘 아이가 휘륭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전문가들의 사기라는 주제로 토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